안녕하세요. 곰보코TV 안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질문과 문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안마다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켜시고 곰보코TV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성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요.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이 누명을 같이 벗어나가야 하잖아요. 참 힘듭니다. 이 진술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거든요. 상대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또 모순점이 있지는 않은지 또 객관적인 상황과 괴리감은 없는지 세세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 진술을 문서화된 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주장과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주장도 잘 정리를 해야 돼서 참 어렵습니다. 이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은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려운데 실제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화를 받죠. 신고 고소를 당했다면서 경찰서에 한번 나오셔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죠. 물론 상대방이 먼저 알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경찰관한테 너 연락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이 범죄, 즉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참 질문이 많으셨어요. 좀 어렵다고들도 하시고요. 난 억울한데 나 말고 누구나가 보아도 억울한 상황인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좀 불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일률적으로 내가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판단이 잘 안 선다.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추행죄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입니다. 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만약에 상대의 나이가 어리면 아청법이 적용이 되고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또 그 대상이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테면 주거에 침입을 한 주거 침입범이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추행을 하게 되면 성폭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 같아요. 아까 형법에서 보신 것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겠죠. 문의를 하시면서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안변님 말씀대로라면 전 강제추행죄가 아니네요.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상대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능까지는 아니에요.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해야겠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요, 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의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다 또는 신체 부위를 쳤다, 이런 행위 자체를 폭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이 폭행행위에 대해서 그 폭행 자체가 추행에도 동시에 해당된다고 보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전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혹은 또 실수로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인데 그래도 추행입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행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 나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또 실수로 만졌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밝혀내야 되고 또 조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무심코 했다,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건 당시의 상황 자체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라고 누구나가 들어봐도 수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 이 상황적인 설명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 추행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일체의 행위. 어렵죠. 제가 말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흔히들 만진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만진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대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단순히 응원이나 격려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어깨, 등 이런 거 뭐 많이들 토닥이잖아요. 그리고 또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게 어떻게 추행이냐. 또 실수로 부딪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행이 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부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만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 내지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러한 스킨십은 추행에 해당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도 상대와의 관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만나는 사이였다, 사귀는 사이였다, 혹은 그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허용될 만한 범위였다. 그런 범위 내의 스킨십이라면 아무리 민감한 부분도 추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냐, 이거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 요소, 즉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정황,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는 상대의 의사,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걸 일반적으로 이 거부 의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 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행위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대가 성적 수치심,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겁니다. 이걸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자신과 상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겠죠. 그럼 이걸 듣는 제3자는 정확히 말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 얘기를 모두 들어봅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이 상대에게 한 행동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동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시, 장소, 행위 순으로 어떤 수단이 있었다면 그 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실수였는지 내지는 고의였는지, 고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와는 그 정도의 어떤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사이였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과의 종전 관계,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이 정도의 스킨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내지는 내가 실수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런 정황들을 자세히 밝혀야 되겠죠.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결국에는 상대의 저의가 되겠죠. 상대가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단행했을 때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 이외에 이 사람이 나에게서 어떠한 반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들을 정리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일전에 말씀을 자세히 드린 것처럼 다른 의도, 전혀 다른 의도겠죠. 뭐 금전적인 요구라던가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위에서 오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요건에 해당을 해야 되니까요. 강제추행죄에서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결국은 판단에 해당하는 요소예요.
의견 부분인 것이죠. 어떤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이것은 폭행이고 또 어떤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이것은 추행이다. 결국엔 최종적으로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이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결국 의견 판단의 기초가 되는 건 사실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들이 풍부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내가 억울한 상황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들에 집중을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추행하지 않았다, 이 사람과 나는 이런 정도의 스킨십을 할 만한 관계였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내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내지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했으면 안 했겠죠. 거부 의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선행되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설명에 앞서서, 그러한 주장에 앞서서 이 설명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와 전후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별로 진술을 하거나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상대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전화 통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상대의 어깨를 토닥였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거 이전에 상대 역시도 나에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토닥거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그 정도의 어떤 스킨십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별로, 사례별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사항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대비하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보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여셔서 공보크TV를 검색하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